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네, 격주로 업로드하고 있는 수요일에 구지와 오리인 5995. 네, 제가 지금 입에 안 익어가지고요. 네. 네, 오리한테 굉장히 SOS를 처했는데 해줄 듯 안 해줄 듯 합이 안 맞았어요. 네, 저희 이 방송은 지금 불편한 독서이기도 하지만 속코너로 오리가 구지에게, 구지가 오리에게 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왜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이거는 뭐 저희가 그냥 편하게 상대방이 읽어주었으면 좋을 책을 한 권씩 선정해서 격주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아니지, 오늘도, 네, 언제나 저희 숫자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숫자가 좋다고 한 건 언제나 오리였기 때문에, 오리가 구지에게 먼저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먼저 하는 사람이 힘들고, 하지만 매도 먼저 하는 게 낫다고, 오늘 한 권의 책을 갖고 왔습니다. 구지가 제목을 들으면서부터 벌써 진저리를 쳤었는데요. 네, 제가 한 3번 물어보고 3번 다 까먹었거든요. 네, 이 책은요, 존 르카레라는 영국 작가가 쓴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입니다. 그 추운 나라는 러시아인가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러시아구나.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960년대예요. 우리가 역사책에서만 봤던 바로 그 냉전시대 첩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죠. 근데 여기서는 영어 제목으로는 그 추운 나라가 더 콜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그 뭐라 그럴까요? 장소는요. 독일 베를린이에요. 실망이네요. 그래서 영국의 어떤 첩보부와 그 다음에 그 동독 사이에 어떤 갈등과 어떤 스파이들의 삶을 그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 읽을 것 같네요. 벌써 답이 나와요. 왜 우리가 구지에게 이 책을 추천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냐면 구지가 절대 선택하지 않을 책이거든요. 일단 제목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했지만요. 구지는 그 한국 현대소설을 참 좋아합니다. 네, 한국에서 좋은 책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 말을 절대 부인할 수 없지만 진짜 조금만 눈을 돌리면 너무 매력적인 책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근데 저는 이게 외국 소설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 영화나 드라마도 좀 그래요. 아, 그래요? 좀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힘써서 하는 건 책 읽는 걸로 좋게. 자막 따라가면서 넷플릭스 보는 건 너무 힘들어. 약간 저희 부모님이랑 의견이 비슷한데요. 자막이 힘들어서 외화를 안 본다, 뭐 이런 거는. 그러나 공감하시는 분들 있으실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그랬었어요. 교수님 아버지 뻘인가? 그러면 이 책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주인공은 엘릭 리머스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정원 요원 같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전 상황이 극대화되던 1960년대예요. 그래서 이 영국과 공산주의가 집권하고 있던 동독 사이의 갈등의 시기이기도 한데 리머스는 자기가 이 동독에 심어놨던 첩보원들이 차례차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서글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 동독에 있는 문트라는 권력자예요. 그래서 영국 정보부도 비상이 걸린 거죠. 문트라는 사람을 이대로 두면은 안 되겠다. 그러면 그를 어떻게 처단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리머스 당신이 가서 거기로 뭐라고 할까요? 포섭을 당해라. 당신이 영국 정보부에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종의 연기를 펼쳐서 그들이 당신을 포섭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당신이 잘못된 정보를 걔네한테 흘려라. 그래서 걔네 내부를 교란시켜라. 엄청 막중한 임무네요. 그렇죠. 그래서 똑똑해야 될 것 같아. 엄청 똑똑해야 되고 유능해야 되고 또 연기도 잘해야 돼. 근데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망가진 삶을 잘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난 못해. 누구도 아마 꿈도 못 꿀 거예요. 얘는 잘해요? 리머스는 되게 인정받는 요원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불같기도 하고 뭐 이러긴 한데 불같으면 못할 것 같아. 불같다고 하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인가? 어쨌든 실력이 있고 사실은 이 사람도 막 지금 많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기는 했어요. 과음을 하기도 하고 이 스파이, 요원으로서의 삶이 사실 정상적일 수는 없는 거죠. 늘 의심해야 되고 늘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 거고 더구나 시기가 냉전 시대야. 그러면은 뭐 삶이 절대 밝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주겠죠? 근데 그것도 아닌 것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런 일을? 진짜 이거는 시대적 배경이기에 가능한 건데 애국심? 지금의 세대에서 보면 좀 동떨어진 얘기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정말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섭을 당하기도 해요. 계획대로. 네, 계획대로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흘리면서 이 문트가 지금 뭔가 동독의 베를린 안에서 위협이 되는 인물이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공산당원의 여성인 리즈라는 여성을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또 사랑에 빠지네, 이 둘이. 망했네? 아니야. 사랑하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 할 때 사랑 나오면 항상 망하던데? 정말 그지는. 근데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지점은 리머스라는 인물은 굉장히 건조하고 피폐하고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리즈라는 여성을 만나면서 그래도 변화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변하면 안 되잖아, 근데. 초를 쳐, 저렇게. 근데 지금 딱 그 구지의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읽는 독자들이 좀 조마조마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지만 사실은 엄청난 반전이 뒤에 숨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소설의 재미를 위해서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줄거리는 여기까지고 이어서 좀 작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존 르카레라는 작가는요, 제가 구지에게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외국인이네요. 감흥이 없군요.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이 하얀 백발의 할아버지죠. 외국인 할아버지인데 재밌는 건 이분이 여자? 아니야. 재밌다길래. 흥미로운 지점은 이분이 정말로 과거에 뭐였을까요? 스파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정원이라고 하고 미국은 뭐라고 하죠? CIA라고 하나요? 모르죠, 미국에 안 사니까. 영국은 MI6라고 한대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왜 007 시리즈 보면은 늘 MI6가 나오거든요. 그 본부 같은 걸로. 관성으로 봐가지고. 관심이 없죠, 사실. 근데 이 존 르카레라는 작가가 실제로 MI6에서 스파이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 근데 나가서 이렇게 글 써도 돼? 근데 심지어 또 베를린에서 일을 했던 적도 있대요. 철컹철컹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명을 써서 꾸준히 소설을 썼는데 이 책이 데뷔작은 아니고요. 한 3번째 책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빵 뜨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정보부를 그만둡니다. 국가 기밀 누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 지점이 좀 궁금하긴 했는데요. 어떻게 잘 바꾸고 각색을 했겠죠? 하긴. 그러니까 팔리게 뒀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근무하던 그 부서의 명칭은 외무부였지만 나중에 알려지기로는 그렇게 스파이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소설을 써왔어요. 지금까지 24권? 다작이네요. 다작을 했고, 그리고 전부 정보부에
관련된. 자기 얘기를 소설인 것처럼 썼나?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냉전 시대의 얘기를 많이 쓰기도 했고 현대물을 또 많이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입장벽이 좀 높아서 냉전 시대 60년대에다가 외국인들의 얘기고 심지어 스파이물이야. 장르의 벽이 좀 높기는 하죠. 그렇지만 소설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못 가본 곳을 경험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잖아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너무나 저를 만족시켜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읽으셨어요? 한 수년 전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최근에 다시 읽어보셨어요? 네. 그래도 여전히 재밌어요? 여전히 재밌고요. 사실은 저희가 신간을 소개해야 저희한테 더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볼 테니까. 존 르카레라는 작가가 최근에 신간을 냈어요. 24번째 소설인 스파이의 유산이라는. 또 스파이? 스파이 소설만 쓰세요. 특이점이 있네요. 그쵸? 근데 스파이의 유산을 제가 거의 나오자마자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책을 추천하고 싶었는데요. 전 구간이 명간이다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형만한 아무 없다. 아니야. 아니야? 정말 너무 좋았는데 제가 그 책을 추천하지 못한 이유는 네. 이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를 읽지 않으면 힘들어요. 세계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연결돼요. 이게 엄청 과거에 쓴 소설이잖아요. 그럼 시즌2 이런 거 적어놨었어야지. 그러니까 글을 좋아하는, 애정하는 독자들은 너무 반가워하면서 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부터 시작하면 힘들다? 그 얘기가 너무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책을 읽지 않고 그냥 존 르카레라는 사람이 재밌겠구나 해서 그 책을 읽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시선으로 안 읽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살짝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라는 기분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얘를 1편으로 생각하고 걔를 2편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훨씬 더 좋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장벽은 또 뭐가 있냐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명작입니다. 오리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지금 구지가 좀 지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오리가 추천하면서도 자신 없는 표정으로 추천하고 있거든요. 너무 그 소설을 읽기 전에 전제 조건이 너무 많으면 피곤할까봐. 그런데 그 책은 좀 두꺼워서요. 그건 한번 영화로 접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영화 렛미는 보셨나요? 네. 그 감독이 만든 영화. 잔잔하겠네요. 잔잔할 것 같죠. 근데 그게 존 르카레의 소설을 영화한 건데요. 잔잔해요 라고 하면 재밌겠다. 아니야. 근데 박찬욱 감독도 사실 이 존 르카레의 엄청난 팬이에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도 제가 그때 듣기로는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를 영화화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어떻게 저 소설을 영화로 만들지?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게 그 렛미인의 감독이었던 거죠. 왜 가능해? 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단 얘기가 좀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좀 얽히고 설켜 있는, 그리고 존 르카레의 소설 자체가 엄청 막 기복을 나타내는 다이나믹하고 007 시리즈 같은 막 액션이 난무하는 게 아니고 착 가라앉아 있어요. 아까 영화 가라앉지 않았다고. 근데 얘기를 들어봐요. 되게 건조하고 되게 좀 영국의 그 스산한 분위기 있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담고 있는 느낌이라 셜록보다도 더 가라앉아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영화는 안 가라앉았다며. 그러니까 근데 영화를 보면 잔잔하다 싶으면서도 굉장히 약간 쫄리는 느낌? 약간 렛미인 같네요. 그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짜 보면서 신기하긴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데 재밌을 수가 있지? 알고 봐서 물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요. 자신감을 가져요. 근데 그 영화 어쨌든 진짜 좋아하고요.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만 조금 읊어본다면 게리 올드만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 콜린 퍼스인가? 그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요. 고장났다. 방금 셜록에 나왔던 그 배우 누구죠? 오이? 오이남이라고 하는 베네딕트 컴버배치? 그 인물도 등장을 하는데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피터라는 인물을 연기하거든요. 근데 이번 스파이의 유산에서 주인공이고 얘기를 이끌어 나가는 인물이 피터고요. 그리고 역시 피터는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럼 지금 책을 3권 소개하신 건가요?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를 소개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책 3권을 소개하기 위하여 지금 이 책을 갖고 온 거잖아, 지금. 존 르카레의 소설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 작가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해서 욕심이 나가지고 사실은 그를 유명하게 했던 이 책을 가지고 오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다 하겠다? 네. 이 매력을 꼭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저의 욕심. 좋네요. 영국 소설은 언제가 끝이었을까요, 저에게? 자기만의 방? 그건 소설도 아니잖아.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가 중고 서점을 가서 우리 같이 영국 소설이 아니었나요? 하여튼 제가 여러 번 영미권 소설을 추천해서 구지가 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읽었다는 피드백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완독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는 저희의 본방송에서 꼭 제가 추천한 책을 한번 해보도록 다짐해봅니다. 추천한 책 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취향으로 이 목록이 구성되고 있지 않다는 점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죄송해요. 왜죠? 이 책을 읽으실 때 저는 그 엘릭 리머스라는 아까 그 요원 있잖아요. 참 스산하고 서글픈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트루먼 카포티를 소개하면서 네. 그 카포티를 어떤 소재나 주제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이 주인공을 했다고 했고요. 근데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리머스에 그 배우를 대입해서 읽어봤어요. 근데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배우가 실제로 존 르카레 소설 중에 영화한 영화의 주연을 맡기도 했었고요. 거기서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게 흔들리는 정보부 요원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잘 대입을 할 수 있었다. 네, 여기까지. 네. 오늘 존 르카레 특집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치고 빠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오리에게 소개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려 3권을 들고 오셨어요. 저한테 3권 추천했다고 면박을 주더니. 한 권을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는 한 권 가져와서 한 권 소개하는 척 했지만 3권이었고, 네. 저는 애초에 3권짜리 한 시리즈죠. 그래서 저는 근데 만화책입니다. 네. 너무 예뻐요. 되게 발랄한 색감의 책이 지금 저희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목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이라하 작가가 그린 웹툰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저스툰이라는 플랫폼에 연재되었었던 작품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저는 이 작품의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읽어본 것은 이 책이 출간되면서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제목과 표지 그림에서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정신병동에 관련된 이야기고 거기도 아침이 온다라는 이야기는 거기에도 일상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 이 책을 지금 제가
이번 주에 다시 꺼내보면서 이 5995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라 작가가 써놓은 글을 읽게 됐어요. 요즘 뭐 해? 라는 지인의 질문에 정신과 다닌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었는데 나중에 정신과에서 근무한다 라고 얘기했어야지 라고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다닌다는 건 그럼 미쳤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면을 읽으면서 미쳤다라는 게 뭘까? 미치다라는 게 뭘까? 해서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린 정신병원 다니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사전적 정의에서 보니까 정신의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 책이 좋은 점이 또 무엇이냐면 여러 환자들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또 이 간호사의 에피소드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환자만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 이라 작가 같은 경우는 간호사 출신의 웹툰 작가입니다. 실제 정신병동에서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바탕을 하여 각색을 했고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지금 현재도 시즌 3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작가는 실제 간호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린 만화를 보고 환자들이 혹시라도 내 이야기를 그린 것은 아닐까 의문을 갖는 것에 걱정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질환에는 공통점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감기는 기침을 한다든지 열이 좀 난다든지 이런 것처럼 정신질환에도 공통점이 있고 그 점들을 기반으로 새롭게 인물을 구성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강조하면서 이라 작가님은 자신의 실명과 실제 근무지가 마케팅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금 환자들에게 훨씬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까지 염려한 대처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위즈덤 하우스에서도 그것을 지지하여 밝히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 이런 배려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그림을 안 그렸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걸로 유명해지고 싶었으면서 근데 그건 또 숨기는 건 또 약간 모순적이다라고 좀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만화를 통해서 이 작가님은 정신병에 대한 오해, 낙인 등이 조금이라도 걷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질병들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의도해서 걸리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정신질환은 나는 걸릴 리 없다 라고 생각하는 좀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치만 그래서 사실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공감을 하거나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좀 막연하게 좀 먼 사람, 나랑 같지 않은 사람, 나는 걸릴 리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 이런 오해와 두려움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지점들이 나한테 전혀 정말 일말에 요만큼도 없나? 라고 생각하면 모두 이 책을 읽는 누구든지 다 나는 전혀 상관없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좋은 점은 뭐냐면 환자들의 사례를 만화로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잘 해주는데 중간중간에 그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연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도 같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즐거운 이야기로만 접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고 더 알고 싶으면 전문 서적을 찾아보면 되고요. 저희는 이거를 뭔가 정신질환에 대한 입문서 그러니까 정말 그냥
보통 사람들의 입문서, 그러니까 질적으로 진짜 깊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연구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문서는 따로 있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는 시작점으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만화니까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환자들이 동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동물로 그린 것도 되게 배려를 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로 그림이 그려졌을 때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또 더 충격적이거나 더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동물을 의인화하여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작가님의 그 출발점도 좋고 네? 위즈덤 하우스에서 책을 낸 방향도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일단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와요. 네. 조증을 가진 오리나라는 깜짝 놀랐어요. 이 오리 아니고요. 네, 오리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식증을 가진 원미, 그 다음에 지적장애를 가진 병희, 그 다음에 마법사 거북이, 뭐 이렇게 여러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간호사 이야기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간호사 이야기도 좀 마음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거북이, 마법사 거북이인 에피소드가 참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마법사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신이 마법사라고 생각을 하는 망상증 장애에 걸려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막 뭔가 녹차를 주면 이게 약초를 달인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그리고 자신은 지금 수련 중이고 마법사가 되기 위한 그리고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약간 이런 식의 새로운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환자가 사실은 사시에서 7번 떨어진 고시생인 거예요. 근데 스스로 병원에 들어오거든요. 스스로 병원에 들어오는데 근데 이 간호사랑 대화하는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다 제가 멍청해서 그렇다. 내가 모든 걸 망쳤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간호사가 그렇게 얘기해줘요. 거북이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다 외부에서 문제를 찾는다. 출제자가 잘못했다. 남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고생하지 않고 공부한다. 그런데 거북이는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노력을 덜해서. 내가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7번을 시험을 치고 7번을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열심히 했지만 세상 어디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 라는 절망으로 어떻게 보면 망상이 시작되는데 근데 그 망상이 시작되는 지점은 게임을 했는데 게임 속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필요로 하는 거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발현될 때 어떻게 보면 뭐 길드 이런 식의 게임 길드 안에서는 그 마법사를 기다리기도 하고 원하기도 하고 하니까 나를 원하는 집단에서의 모습으로 현실 세계에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이라면 이 거북이 부모님이 굉장히 지지적이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마음이 아픈 에피소드죠. 그러네요. 그 7번이라는 거가 횟수로 따지면 7년이잖아요. 누군가의 어떤 한 시대인데 그렇군요.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준비하는 시간이라든지 그 시험을 실제로 치기 위해서 공부가 아니더라도 사전조사하는 시간까지 하면 사실 10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읽으면서 너무 슬펐고 그리고 정신화 간호사 이야기도 되게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좀 놓치기도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가꾼다기보다는 사회인으로서의 나가 더 중요하니까 집 상태는 엉망이고 그러나 출근은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출근했을 때 사람들이 뭐 후배가 같은
나랑 같이 입사한 친구에게는 언니라고 부르는데 나는 여전히 선배라고 부를 때 쟤는 나를 어려워하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의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많이 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얘 좀 피곤하게 사는 것 같네.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나도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맞아요. 저도 그걸 볼 때 나랑 같이 온 친구인데 저 친구는 윗사람들이 더 예뻐하는 것 같아 라고 느낀다거나 아니면은 쟤는 더 다른 사람들이랑 더 빨리 친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괜히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좀 눈치 보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지점이 정신과 간호사가 끊임없이 보여줘요. 근데 이런 지점들이 좀 극대화되거나 아니면은 좀 집결되어 있을 때 이들의 모습, 이 환자들의 모습과 엄밀하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나? 그렇죠. 사실은 교집합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전부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 이야기가 거의 마지막 3권에는 주로 네. 이루어지는데 네. 그래서 훨씬 좋았고요.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낙권으로 1권만 봐도 좋고 2권만 봐도 좋고 3권만 봐도 좋아요. 네네.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 번에 쭉 봤을 때 이런 지점들을 느낄 수 있는 만화였습니다. 만화니까 일단 빨리 읽을 수 있기도 하고 네. 다시 읽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그런데 좀 잔상이 오래 남는 그런 만화였기 때문에 네. 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만화책을 많이 안 보거든요. 아 진짜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안 읽게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만화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많이 읽어요. 그지는요? 네, 만화책도 한국 만화책을 많이 봅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1, 2, 3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종의 흐름이 있는 건가요? 일단 한 장소에서 일어나니까 고정된 등장인물들이 존재하긴 하잖아요. 근데 일종의 약간 뭐랄까 시트콤 같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나고 다른 에피소드 얘기할 때 다른 인물들이 주변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의 구성으로 계속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있는 거죠. 근데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살아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 용어로 피카레스크 구성이라고 하나요? 모르겠는데요. 글쎄. 때리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여기에 다양한 유형의 환자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 말에 정확히 동감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읽으면서 이 사람 나와 매우 비슷하다. 예를 들어 아까 그 망상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읽으면서 누군가는 나도 약간 이런 게 있어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혹시 구지는 읽으면서 나는 이런 환자와 좀 비슷하네 라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저는 근데 환자들의 여러 지점들에서 한 분 조금씩 제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그 마법사 거북이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임들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쵸. 그게 뭐 사적인 모임이든 아니면은 뭐 공식적 모임이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를 더 잘 받아주는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를 좀 더 인정해주는 모임이 있고 오리오리. 여기까지 방송할까요? 네, 근데. 네, 그런 모임에 가는 걸 더 좋아하게 되죠, 우리는 사실. 그럼요. 갔을 때 나를 좀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임은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거북이가 왜 게임 속에서 더 즐거움을 찾고 더 몰입하게 됐는지 이해가 가능하죠, 사실. 그런 지점들을 생각만 해봐도. 그렇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한 정신과 간호사 같은 경우도 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엄마가 갑자기 정신과 간호사 자취방에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는데 네. 집이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엄마한테 막 혼나면서 이렇게 씻으라 그러고 엄마는 집을 막 청소해줘요. 근데 밥을 막 먹다가 엄마가 그렇게 물어봐요. 너 요즘도 스트레스 받으면 선인장에 물 주니? 그렇게 얘기하고 이 간호사가 출근하고 나서 엄마가 똑같이 생긴 선인장을 사다 놔요. 뿌리가 다 썩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장면을 볼 때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면 가정을 전혀 못 꾸리고 있거나 정말 살펴야 되는데 주변을 못 살피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 그걸 잘하고요. 거기에 재능이 있군요. 네, 누구보다 진짜 챙겨야 되는 저의 주변을 잘 못 챙기는 그런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오히려 그게 정말 극대화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얘기를 듣는데 되게 섬세하네요. 건드리는 결이. 그래서 지금 말한 것은 제가 소개한 에피소드 위주로 장면을 얘기한 거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장면들에서 나도 이럴 때 있는데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은 그렇죠. 그런 지점들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재밌다라는 표현보다 저도 많이 읽으면서 와, 다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권이지만 가독수. 스파이 한 권 읽는 것보다 빨리 읽을 수도 있어. 우리가 대결은 아니고요. 뭐 투표를 받는 것도 아니지만요. 네, 그리고 판매된다고 해서 저희가 인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내가 소개한 책이 더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는 성공적으로 상대가 안 읽을 것 같은 책을 잘도 골라왔다. 네, 그런데 우리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건 정말 놀라운 지점이죠. 이 방송을 듣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취향에 따라 입맛에 맞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읽어보시고 야, 네가 추천했던 거 별로였어 라는 메시지 주셔도 좋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책이나 작가의 잘못이라기보다 저희의 잘못이겠죠. 네, 잘못 소개한 저희 잘못입니다. 네, 그거 아니고 또 읽어봤더니 역시 너무 좋았다. 공감되는 지점들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 보내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무엇보다 피드백이 언제나 늘 좋죠. 네, 저희 되게 하트와 구독에 그만 말해요. 유명한 방송들은 다 얘기하던데요. 유명해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지만 눌러주세요. 그냥 정말 아무 뭐 좋아요라든가 무슨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아무 좋아요는 뭐죠? 뭘 눌러주시지 않아도 사실은 그냥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 생수를 보거든요. 어쨌든 이걸 들어주시는 누군가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네, 저희 소식은 인스타에서 불편한 독서 모임 검색하시면 바로 뜰 거고요. 네. 그리고 거기로 DM으로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공개되어 있는 메일로 사연 주셔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다음 주 수요일에 또 새로운 책으로 각자에게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불편한 독서 모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